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오늘 우리 전국을 강타한 뉴스가 있죠. 그 SBS 전 앵커 김성준 앵커의 몰카. 그 지하철 몰카 범죄. 요거 뭐 진짜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니까 더 난리가 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실검에 1위에 오를 정도로. 실검 1위면 또 이거 기록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 네. 김성준 일단 먼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분이 그 지난 3일날 3일날 여기 있네. 지난 3일 11시 55분경에 밤에네. 밤에 예. 서울 지하철 그 2호선이죠. 영등포 구청역에서 20대 여성을 하체 그러니까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몰래 촬영한 혐의로 그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여기 신고와 시민들이 체포가 당한 거예요. 시민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 범행을 부인했는데 예. 그 휴대전화에서 가자, 경찰이 가자. 딱 보니까 여성 신체 사진들이 발견이 돼서 현장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지하철 늦게까지 하네. 11시 55분이면. 늦게까지 합니다. 예. 하긴 대전도 뭐 막차가 그쯤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왜 이제 쇼킹하냐면은 이 김성준 앵커가 예. 그 원래 개념 있는 분으로 통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SBS 뭐 한 4년 2회에 걸쳐서 한 4년 동안 이제 간판 앵커도 하고 지금은 이제 논설위원으로서 이제 어디죠? 무슨 광장? 뉴스 전망대, 네, 뉴스 그 전망대. 라디오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굉장히 정의롭게 이 사회에 잘못된 이런 몰카 범죄라든지 어떤 성범죄 이런 거면 너무 우리 죄가 약하다, 이거 세게 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자기가 더더욱이나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더 커지는구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또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청문회 때 박영선 지금 중소기업 벤처 장관 하시는 분의 그 얘기도 얼마나 세게 그 청문회 때 막 그 장관 후보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거를 뒤에서는 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예를 이제 뭐 들면은, 사과를 했는지 그때 아무튼 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손석희 지금 JTBC 대표도 사장도 지금 뭐 여직원 그 아나운서인가요? 누구와 어떻게 됐네 뭐 그건 아닌 걸로 됐잖아. 아니 아닌가? 지금 동승자가 있네 없네 그게, 사장 거기를 용변을 보러 갔네. 지금 아직 그 사건을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김웅 기자 깔끔하게 안 됐구나 그것도. 뭐 폭행을 했네 안 했네 지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분도.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참 뭐랄까 진짜 아주 그 이슬만 먹고 자라는 사람 같았었는데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진짜 그러지 않을 사람이 그렇다. 이게 더 원래 보면은 이 사람들 공분을 사는 것 같아요. 이분도 보니까는 어디 보니까는 개념 있는 말씀 참 많이 하셨더라고. 조심스럽긴 해.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뭐에서 조금 이제 손석희 사장을 좀 따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그 앵커를 할 때 그 뉴스가 좀 도발적으로 크루징 멘트를 아주 그냥 이 도발적으로 해서 눈길을 좀 많이 모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요. 이 사건이 7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밝혀지기는 조금 됐네. 한 5일 정도 지나서 이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때 사건 기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밝혀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내가 밝힐 수가 없다. 그냥 지상파의 유명 전 뉴스 앵커다. 이렇게까지만 해서 심지어는 SBS는 그 익명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지들이? 보도를 하고서 지금은 찾아보니까 이제 삭제가 됐어요.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뉴스에 다시 보기가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취급한 거죠. SBS도 이거 우리 사람이었어? 이렇게 몰랐던 거죠. 그러네. 근데
몰랐으면 끝까지 몰라야 되는데 이게 어제 이게 터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뭐랄까 이 지금 현 정부에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분이 이제 개념 뭐라 그럴까요? 개념 방송인이지. 개념 방송인 하면은 예. 김재동 뭐 이런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같은 급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쉽게 이 사람 이름을 거명을 못합니다. 못 끄집어냈구나. 예. 그래서 익명으로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안 나왔을 것 같고 제가 봐도.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뭐 메이저급 무슨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뉴스에서 이름이 막 박아서 나온 거예요. 첫 스타트가. 응? 인터넷 신문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요즘은 뭐 다 똑같아. 그래서 예.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는 던져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추를 해보건데 이 손석희라고 하는 사장은 한 2년인가요? 한 뭐 1년 꽤 오랜 후에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일이니까 지금 잘 기억도 못하고 뭐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5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거. 예. 5일 동안 잘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은폐 잘 막았어요. 기사를 잘 막았는데 누군가가 이 김성준을 싫어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좀 낙마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소한 추정을 해보면은요. 최소한 이것이 경찰에서 조사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쪽 회사에다가 통보가 갈 거라고 봐요.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했지. SBS가. 그러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김성준 앵커가 사표는 썼다면서. 사표는 언제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익명으로 딱 나오니까 어제 제출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아니 이거 징계를 열어서 이게 말이 되냐.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그거 바로 사표 안 받아주잖아요. 그죠? 징계해서 뭐 파면을 시킨다든지 해임을 시켜서. 이건 뭐 민간 기업이니까. 뭐 이거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뭐 꼭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지금 됐구만요. 근데 왜 이분이 힘이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왜 이분이 힘이 세다고 느끼냐면요. 이분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청담동 갑부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 강남에. 그랬어요. 아주 이분의 그 스펙을 보면은 경기고를 나와서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그 워싱턴 대학교라고. 네, 워싱턴. 제가 그 대학 갔다 왔죠. 그래? 네. 거기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경제학 석사에다가 대학원 학사에다가 석사는 콜롬비아대. 아이고 이 스펙 좋습니다. 유학합니다. 콜롬비아 대면은 좋지.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SBS 91년에 입사를 해서 이제 보도국 기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뭐 앵커, 그다음에 논설위원 뭐 이렇게 아주 쭉쭉쭉쭉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YS 때 손주환 그 공보처 장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이입니다. 사이. 그쪽도 세구나. 그리고 지금 이모가 자유한국당의 박윤숙 의원인가요? 국회의원이 이모입니다. 제가 이모가 있어? 네. 뭐 아무튼 이분이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정치로 바로 인재 영입 대상이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바로 갈 수 있네. 끌어갈 사람인데 참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절대 발설을 할 리가 없다 얘기. 그럼 뭐 죽는 일인데. 그럼 누군가가 그것도 뭐 메이저에 흘려준 것도 아니고 인터넷 언론에다가 흘려줘서 거기에 기명이 딱 바뀌어 나오니까 사표를 언론 던지고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김성준 전 앵커가 하는 얘기가 그 취재진들에게 사건 기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로 문자로 사과의 뜻을 전한 거죠.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드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죠. 그러면서 또 제 자기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 준 것은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모든 것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참여하면서 살겠다. 말은 또 SBS 측도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 뭐 거기도. 예, 지난 지하철역에서 참 여성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성준 논설위원 사표를 오늘 수리했습니다. 방송 말미에. 그래서 우리 구성원 SBS 여러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아주 SBS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성범죄는요 일반인들 같으면 거의 구속입니다. 죄질이 불량해서. 우선은. 예. 근데 이런 몰카 이런 것도. 그럼요. 그건 뭐 죄질이 아니 그 피해자가 얼마나 그 모욕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디지털 포렌식 이거 해야 돼. 근데 압수수색을 해서 옛날 거. 이거 해보면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있어. 이분이 이제 그 집도 잘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교대 근처에 그 아파트 잘 사는데 꼭 가본 것 같아. 아니 이제 산다 그래요. 예. SBS에 있는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아파트도 뭐 시가 꽤 되는. 그리고 아까 부잣집 아니라 그랬잖아요. 워낙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서 뭐 그러니까 이분이 밤 12시쯤에 영등포 구청역에 지하철역 있을 일이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술 한잔 하시다가 들어가는 중이었나? 아니 이분 얘기는 내가 사진 찍는 게 취미다. 이분 얘기가. 그러면은 2번이 처음이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의심이. 그래서 요런 거는 경찰이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그럴 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휴대폰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하고 집에도 또 혹시 뭐 이렇게 싹 뒤져갖고 뭐 컴퓨터에 뭐 저장해 놓은 게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야동 같은 거 다 가지고 뭐 그런 거 다 예를 들면은 왜냐면 사진 찍는 게 취미면은 2번 뭐 한 번 했겠냐. 물론 본인은 뭐 술 좀 과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분이 현장에서 안 잡히고 역 밖으로 나가려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거든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빼박. 그러네. 빼박이 된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그냥 경찰이 그냥 시민이 없고 이렇게 걸렸으면은 쓱싹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쓱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장래가 촉망되는 진짜 이 나이도 뭐 그렇게 63년생인가 60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제가 볼 때는 연봉도 꽤 셀 거라고요. 그죠? 보도 본부장까지 했어요. 보도국장 우회가 보도 본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마스크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마스크도 좋고 이런 분들 보면은 그 전임 앵커했던 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정동영, 신경민, 뭐 박성범, 엄기영, 그다음 맹형규, 이런 분들 SBS 간판에 안 왔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자 그래서 자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그 보니까 사건, 나오대. 크루징 멘트에 뭐 어떤 성범죄에 관해서 이런 너무 우리 이게 약하다. 어느 나라는 뭐 여기 사형시킨다는 나오대. 프랑스 20년, 미국 25년, 스위스 종신형, 중국 사형.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주요 국가 양형 기준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라는 이제 막. 근데 성폭행범이 집행유예 풀려난 비율이 우리나라는 42%다. 이런 얘기도 앵커 멘트로 그냥 던졌던가 봐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막 쎄 보니까.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가 할 때는 아유 너무 이거 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많이 좀 선처를 바랍니다. 내게 우발적으로 내가 이 참 술 한잔 먹고. 술 먹었대 이때? 술을 먹었다고 해 본인이 이제. 먹었다고 해요. 예, 너무 술이 과음을 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좀 요즘 폭염으로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지. 여성들 치마가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짧아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지. 짧아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틈타서 뭐 사진 찍기가 취미니까 뭐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 사회 지도층의 요런 그 몰카 범죄 요런 것들은 진짜 엄단을 해야 되는데 몰카가 아닌데 예전에 그 제주지검장 하시는 분이 또 뭐 그런 이제 자기 그분도 뭐 이런 성범죄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그거는 저기 바바리맨 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예. 뭐 아무튼 그런 분도 있었고. 음란 공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디 창원인가 한 공무원이 120차례 이상 또 이 직원들 자기 그 소속돼 있는 동료들? 동료들 탈의실에다 그 설치를 해가지고 또 몰카를 찍었네. 그래 크게 나왔어요 지금 어제 뉴스에. 오늘까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범죄가 전국에 2017년 기준으로요 6,800건 하루에 18건씩 일어난답니다. 몰카 범죄. 아니 그래서 요즘은 뭐 어디 경찰 이런 뭐지 이렇게 광고물도 보면은 안 된다. 엄청 많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남성들에게는 사실 이 관음증 호기심 아닙니까 따질. 그죠? 여성의 치마 속이 궁금하다. 뭐 이런 뭐 아주 그 자극적인 문구도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SNS에 보면은 지하철 몰카. 너무 얘기를 안 하시네. 많이 너무 위태위태해서 조심스러워서. 아 그래? 예. 자, 아무튼간에 우리가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성준 이 몰카 사건을 제가 보고서 느낀 게 말을 우리가 진짜 함부로 남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흔히 옛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 갖고 있는 부모는 남 부모에 대해서 저거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왜? 내 자식도 그 허물이 되니까. 허물이지 뭐.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게 해놓고 그러면은 잘 살아야지 본인은. 그죠? 그렇죠. 근데 말은 정의롭게 뭐 개나 거리나 다 간섭해놓고 저는 정작 이상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 유명한 앵커들 더더욱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실망을 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아유,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김성준 이 지하철 몰카 범죄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그 교훈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일반 그 국민들보다 한층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 꼭 그렇죠.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